프랜차이즈 업계가 말 그대로 소송전에 소송 태풍에 휘말렸다 올 것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물류마진은 우리랑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가맹계약서 쓸 때 너 나랑 물류마진 합의했어? 근데 본사에서는 우리가 지금 장사를 하루 이틀 하냐, 본부는 그냥 뭐로 돈 벌어, 우리 물류마진 붙여서 돈 버는 거 너희 다 알고 있었잖아. 불길처럼 번지면서 많은 브랜드들이 점주들이 모여서 우리도 피자헛처럼 부당이득 반환 소송 걸자. 우리들도 다 받아왔을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창토의 노승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나건웅 매경이코노미 창업 전문 기자와 함께 오늘은 이제 프랜차이즈 업계 뒤흔드는 차액 가맹금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이거 진짜 핫 이슈잖아요. 맞습니다. 교촌부터 해서 안 걸린 브랜드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프랜차이즈 업계가 말 그대로 소송전에 소송 태풍에 휘말렸다 올 것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프랜차이즈 본부들도 진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이 이슈에 대해서. 차액 가맹금. 어떤 거죠? 차액 가맹금이란 게? 사실 차액 가맹금이라는 말을 저도 그래도 이쪽 기자를 취재를 좀 오래 했는데 사실 처음 들어본 거예요. 잘 안 쓰는 말인데 이거. 차액 가맹금이 뭐지?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동안 프랜차이즈 본부가 관행적으로 점주에게 붙여온 그 물류마진, 유통마진 네. 요거를 차액 가맹금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말이 실제로 그 가맹계약법에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슈가 뭐냐, 사실 피자헛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피자헛 점주들이 피자헛 가맹본부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했어요. 네. 그동안 너희들이 맘대로 부당하게 가져간 돈을 다시 내뱉어라 우리에게 소송을 건 건데, 그 이유가 뭐냐, 차액 가맹금을 받아왔다, 물류마진을 받아왔다는 거죠. 근데 점주 입장에서는 물류마진은 우리랑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가맹계약서 쓸 때 너 나랑 물류마진 합의했어? 근데 본사에서는 우리가 지금 장사를 하루 이틀 하냐, 본부는 그냥 뭐로 돈 벌어, 우리 물류마진 붙여서 우리 돈 버는 거 너희 다 알고 있었잖아. 이거 업계 관행인데 이거를 이제 와서 돈 돌려달라 그러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립각이 쓴 거거든요. 이게 사실 문제가 된 건 2019년이에요. 2019년부터 정부에서 이런 시행령을 냈어요. 앞으로는 차액 가맹금, 물류마진을 정보 공개서에 공개해라. 왜냐면 그동안 이런 물류마진, 유통마진 때문에 잡음이 생겼던 사례들이 워낙 많았잖아요.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왜냐면 이거는 일단 워낙 불투명해요. 가맹금이 있고 차액 가맹금이 있는 거예요. 네. 가맹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열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정액일 수도 있고 정률일 수도 있고. 네. 이거는 근데 보이잖아요. 근데 물류마진 같은 경우는, 이 차액 가맹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어요. 얼마를 얘네가 떼가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는 물류마진을 일괄 5% 받겠다, 이런 회사는 없어요. 수급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탁 가격이 올랐어. 그대로 5%를 받을 거냐? 이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때는 5%를 받을 수도 있고 1%를 줄일 수도 있고 뭐 10% 늘릴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점주 입장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러면 너네 마음대로 떼가는 거야? 뭘 기준으로 정하냐 이거를. 그렇죠. 불투명하니까 정보 공개서에 명시를 해라. 이거는 대중에 공개되는 건 아니고 점주들에게 공개가 되는 사항이에요. 피자헛 점주들이 보니까 로열티랑 광고비를 매출의 정률 형태로 이미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가맹금을 내고 있는 상태였어요. 뭔가 이중으로 뜯어간다. 근데 잠깐만, 뭐야 이거? 차액 가맹금이란 게 또 있었어? 이거 몰랐는데 이건 부당하다. 점주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소송을 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차액 가맹금이라는 개념이 물류마진, 아주 생소한 개념은 아니잖아요. 이 차액 가맹금이라는 워딩이 신선한데 새로워 보이는데 뭔가 되게 나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불길처럼 번지면서 많은 브랜드들이 점주들이 모여서 우리도 피자헛처럼 부당이득 반환 소송 걸자. 우리들도 다 받아왔을 거 아니야. 점주들이 피자헛에서 한번 승소를 했죠. 2심까지 승소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이기면은 돌려줘야 되고, 그 규모가 몇백억이라서 지금 점주들이 소송 이겼으니까 그 압류를 걸어놨어요, 피자헛에. 그래서 피자헛이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해가지고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부 입장에서도 이게 엄청난 리스크인 거죠. 이게 참 저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어두운 관행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한 번은 좀 털고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죠. 사실 둘이 싸우는 거니까. 본부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다. 이거 관행이고 계약을 할 때 다 고지한 상황이다. 계약서에 합의만 없을 뿐이다. 사실 다 고지하고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관행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아니 물류마진을 받는 게 왜 잘못이냐라는 얘기도 해요. 이게 왜 잘못이지? 소비자에게 접근성을 높여주는 대신에 우리가 이 정도 마진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젓가락도 저희가 사고 컵도 저희가 사고 뭐는 여기 가서 연락해서 사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장사하기가 번거롭냐. 그걸 대신
우리가 규모의 경제로 장사하시기 좋게 야 이거 이렇게 묶음으로 이만큼 사십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 수고도 있지 않냐. 거기에 받는 물류 마진이 왜 잘못된 거냐 도대체. 요게 이제 네. 본부 쪽의 입장인 거고. 네. 근데 이제 점주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고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계약서에 어쨌든 얼마, 명시가 돼 얼마. 있어야 된다. 몇 퍼센트를 붙이고 몇 퍼센트 붙이고 비용에 대한 합의가 된 상태에서 가맹 계약을 맺었어야 되는데 이 합의가 없는 거는 부당이득이 맞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아 물류 마진 우리가 편익을 얻는 것도 인정은 한다. 근데 적정 마진을 무슨 기준으로 얘는 붙이냐. 만약에 10,000원짜리를 20,000원, 30,000원, 50,000원에 팔았어 만약에. 그러면은 점주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점주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맹 해지밖에 없다. 불합리한데도 내가 이거를 뭐 어떻게 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본사가 가격을 부당하게 올렸을 때 이게 10,000배로 올렸다 만약에. 10,000배로 올렸는데 가맹 해지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계약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 사입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소송을 만약에 진다면은 이거는 진짜 만약에 본부가 맘대로 해도 점주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꼴이 된다. 이 소송을 이겨야 된다. 이게 불길처럼 브랜드들 사이에서 이 소송에 대한 열망이 번진 게 1번 피자헛이 2번 다 이겼다. 2심까지. 점주들이 이겼다. 그리고 2번은 소급도 돼요. 예전 것도 받을 수 있어. 망한 점주들도. 그게 뭐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게 올 것이 왔다. 터질 게 터졌다. 라고 보는 게 점주들이 이제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이제 모르고 당하지 않고 관행이라고 하는 변명으로는 덮을 수 없는 좀 이제 선진화해야 된다. 그래서 물론 이제 본사도 좀 애로사항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본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애로사항은 요건데 품목이 몇 개인데 이거를 어떻게 그쵸. 일일이 다 합의를 하냐. 그리고 맨날 수급 상황이 달라지는데 이거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계산하라는 거냐. 그렇죠. 라고 하는데 또 이제 반대편에서는 아니 2019년부터 차액 가맹금 고지 의무가 생겼어. 생겼다는 거는 너들이 공시를 해야 된다는 거고 공시를 해야 된다는 거는 너네들이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계산 안 했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사실 되게 영세하고 열악한 경우가 많아요. 정보 공개서 작성하는 것도 전담 인력이 없거나 업체에 외주를 주거나 하는 경우도 많고 가맹점은 막 수십 개 수백 개 되는데 본사라고 해봐야 30평도 안 되는 그렇죠. 그런 공간에서 이 점주들을 어떻게 다 관리를 하고 있지? 네. 싶을 정도로 허술한 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본사 입장에서도 그런 인력부터가 지금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인력은 원래 있어야 되는 인력이에요. 점주들하고 진작부터 일일이 다 얘기는 당연히 못하겠지만 점주들이 바라는 게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불신이 쌓인 게 아닌가. 필수 품목 가격 변동에 대한 그 고지 의무도 확산되는 분위기고 네네. 그리고 이번 차액 가맹금 소송 때문에 모든 브랜드들이 부랴부랴 가맹 계약서에 차액 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쵸. 비정상이 정상화일 수도 있어요. 원래 해야 됐던 것들인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여러 분들이랑도 얘기를 해봤는데 차액 가맹금을 없애라. 차액 가맹금이 없는 브랜드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로열티를 받는 애들은 차액 가맹금이 하나도 안 받는 데들도 있어요. 도매가 그대로 넘기는 데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할 말 많은데 저도 물어봤어요. 근데 로열티를 이제 몇 프로 뗀다라고 보여주면 많이 가져간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죠. 점주들이. 예. 그러니까 그거 서로 바뀌어야죠. 이제 네. 저는 로열티가 그래도 제일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거에서는 제일 투명하고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본부도 그렇고 점주도 그렇고 둘 다 안 원한다는 게 문제예요. 점주는 말씀하신 대로 아니 내가 열심히 장사했는데 내가 많이 벌수록 얘네들이 더 가져가? 말이 안 돼. 그리고 본부 입장에서는 점주가 로열티를 싫어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 가맹 사업을 못 하잖아요. 많은 나쁜 프랜차이즈들은 당장에 매장 늘려가지고 가맹비 빨아먹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점주가 싫어하는 걸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류 마진으로 해야 더 불투명하게 네. 챙길 수 있는 것도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둘 다 안 원하니까 로열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작부터 잘못된 거야. 창업박람회 가면은 뭐 가맹비 안 받는다, 교육비 로열티 뭐 안 받는다 맞아, 하지만 그럼 본사는 뭘 남겨? 그러니까 이제 암암리에 이제 받게 된 게 물류마진 차액 가맹금이 된 건데 우리가 받을 건 받아야 된다라고 공지를 할 건 하고 점주도 그거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낼 건 내야지. 아주 사회적 합의가 되게 필요한 것 같고 근데 그런 게 착한 프랜차이즈로 포장이 되고 있는데 받을 거 안 받는 게 착한 프랜차이즈가 아니에요. 맞아요. 안 받을 거 받는 게 나쁜 프랜차이즈인 거지. 맞아요. 그래서 미국의 프랜차이즈들은 매출 대비 로열티가 7, 8% 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끼케야 2, 3%. 근데 그런데도 물류 마진도 또 몰래 받아. 그만큼 로열티 받는 거를 서로 어려워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사달이 난 거다. 미국도 처음에는 다 물류 마진으로 시작했대요. 모든 프랜차이즈들이. 근데 지금은 그 비중이 더 적거든요. 지금은 로열티를 받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진짜 물류 마진, 유통 마진, 차액 가맹금이 일반화됐다면 요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섞여 나오는 것도 나오고. 네네. 그리고 이런 소송 이슈가 생기고 하면은 본부들도 행정 비용이나 이런 거 막 계산하고 생각하면은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유통마진 없애고 로열티로 하자. 뭐 우리가 점주가 좀 싫어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바꿔나가자. 뭐 이런 인식의 변화의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저는 일본 프랜차이즈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딱 우리나라랑 홈페이지 자체가 다른 게 IR이라는 탭이 있어요. 그게 결국 정보 공개예요. 네. 우리 지금 실적이 어떻고 차액 가맹금이 어떻고 이런 거를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홈페이지 가보면 진짜 그렇게 지저분한 홈페이지가 있어. 막 뭐 번쩍번쩍 거리면서 100호점 임박했더니 뭐 점주가 알아야 될 건 안 알려주고 이번 계기로 좀 정화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털고 가야 되는 게 본사와 점주 간의 불신, 불통에서 비롯된 사회적 비용이다. 앞으로 생겨나는 프랜차이즈 본사들한테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네, 이제는 뭐 가맹계약에 네. 무조건 들어가야죠. 자정작용이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점주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만약에 뭐 3심 결과나 나오면 나오면은 또, 네. 후속 보도를 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회 연속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하니까 또 재밌네요. 제가 좀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또 나건훈 기자가 심심하다고 매주 나올 수 있으니까요. 관종이라서 네. 댓글이 많으면 또 나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